요거 잘 나옵니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황금원원급 대표 박견입니다. 우리 그 구림농협에 우리 이사님 분들 앞에 제가 섰는데 우리 지역의 그 주작목들이 이게 벼가 많이 심겨 있고 그 외들의 조합장님 오시면서 뭐 복분자, 오디, 그다음에 고추, 두릅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 하우스 면적은 많이 안 많죠. 있긴 있는데 그게 다른 면에서는 하우스가 좀 작지. 예, 상추가 토경입니까 양액입니까? 토경도 있고 그 양액으로도 오고. 양액은 관주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니면 관주. 저 배드는 아니죠? 네? 배드. 앞에서는 배지를. 배지 한다고요? 네. 이 시를 며칠 맞춥니까? 네? 이 시를. 아니 나는 그건 안 하고 나 토경이라고. 예, 토경.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토경들 상치를 하면 잎 테두리가 타면 그 비료값이 높은 겁니다. 그게 이제 비료값이라는 거는 사계절에 비료값을 정해놓은 게 겨울에는 2.4, 여름에는 1.5, 봄, 가을에는 1.8 이렇게 기준값을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값에서 우리가 응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전작물에 쓸 수 있도록 그 황금원농법에서 기본 베이스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추 재배를 하면 0.2에서 0.3 이시량, 복숭아를 재배하면 0.5의 이시량 전기전도율. 그 질소 인산가리를 합했을 때 기준값에 대한 비료 전기전도율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뭐 단감, 떨감, 배, 그 다음에 여기 자두 이런 종들은 이 시가 1.0에 준하는 거죠. 이거 토지에다 이거 뭐 꽂아보면 예. 나와요? 요걸로 꽂으면 금방 5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이 씨가 산 건가요? 그거 하나씩 사야겠네 보면. 농협에 조합장님 몇 개 사가지고 뭐 이게 농협에서 갖다 쓰시면 돼요. 그거 얼마나 줍니까? 그게 85만 원이에요. 예,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설마들 같은 거는. 예, 사과 농가에서는 많이 가져갔습니다. 우리 옆집에서 고추 농사 잘 되고 우리 집에 조금 못 된다 그러면 요런 거 꼭 찍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비분값이 딱 나오는데 비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게 이제 가리 성분이나 인산이나 우리가 그 규산이나 이런 걸 뿌렸을 때 이건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외들에는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하면 거의 나와요. 요소 같은 거 나와요? 예, 요소도 암모니아태 질소 때는 안 나오고 질산태 질소가 바뀌면 나와요. 요소를 많이 준 것 같아도 사실은 요소가 그 하우스에 100평에 간주하는 방법을 요소 3.5kg, 염화가리 1kg, 고토 500g. 그럼 요소가 3.5kg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46%를 환산하면 3.5kg 약 1.5kg가 나와요. 그런데 1.5kg면 여기에서 500g짜리 3개가 1.5kg예요. 500g 한 개가 가스로 날아가 버리고 1kg밖에 실제 안 남아요. 1kg 남은데 염화가리는 64%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64에 1kg 맞다는 거죠. 그럼 아까 칠태산이라는 것은 그 요소가 어떻게 해요? 요소가 암모니아 대질소인데 토양에 가서 결합을 하면서 가스로 암모니아 대질소가 30% 도망을 가요. 기화돼서. 그게 우리가 비록 가스 피해하는 거 있죠. 이제 비록 가스 피해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성장 N 질산태 질소 비료. 아, 성장 N 비료. 예, 그건 이제 복합 비료죠. 그건 예, 성장 N은 질산태이기 때문에 그 비료 가스 피해가 안 나옵니다. 예, 비료가 직접 닿아가지고 장애 질환은 있어도 가스 피해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 건시적인 큰 틀만 이야기하면 봄에 고추를 심을 것 같으면 조금 일찍 막 설쉬고 날 풀리면 밭에다 비료 허치놓는데 비료부터 제일 먼저 피해가 일어나고 제일 먼저 좋은 게 보약이 비료거든요. 그래서 비료부터 먼저 허쳐난다. 그래서 허쳐놓고 얼마를 허쳐야 되느냐? 100평당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요 정도는 해야 보약입니다. 그러면 단 한 번에는 안 녹으니까 가스 피해가 없으니까
심을 때 흩쳐도 되고 심을 때. 한 번에. 예, 근데 100평의 요소는 조금 일찍 해놔야 돼. 흩쳐놓고 그거는 땅에다가 흡착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석회보다 비료를 먼저 뿌리면 안 되잖아. 예? 석회보다. 그는 들으시면 그는 적게 다 살아요 땅에. 근데 석회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비료를 뿌려야 돼. 아, 전년도에 농사 잘 지은 농사들이 농가들이 농사 잘 지어요. 그거 말은 비분량이 높다는 거거든요. 비분량이 결국엔 그 비료를 빼놓고 농사 짓는 거는 이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하면 다 나와요. 뭐 교육 받는다고 커피도 비싸는데. 아니야, 비료는 이제 뿌리는 것은 맞는데 예, 이제 석회는 그래도 한 달 전에 뿌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의 비료를 먼저 뿌려놓고 나중에 석회를 뿌리면 기량작용이 안 일어나나.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저 점심 먹고 수박 먹고 뭐 요것도 먹지. 감사합니다. 예, 그거보다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 비료를 썼을 때 그 가스폐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수입 비료는 가스 안 나오죠. 예, 가스 안 나는 비료들이 이제 기능성 비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료가 이제 최근 들어 많이 기능성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요소, 가리, NK, 21-17-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거죠. 여기에서 조금 파생된 건데 그 외때에는 단제로서 옛날에 이제 그 복합 비료와 요소로 지금은 이제 작물에 따라서 요구도 작물의 요구도를 조사해가 그 데이터만큼 공급하는 체계. 그래서 우리가 고추 농사를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 보니까 100평의 한 포 요소와 단 한 번에 한 포를 엮고 심어서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을 때, 많이 달렸을 때, 한 뼘짜리가 꽉 달렸을 때 그때 흙골에다가 다시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NK 한 포, 그 다음 달에도 시간 되면 NK 한 포. 그 정도로 하면 100평에 그 최고 많이 쓴 사람이 한 9포까지 쓰더라고요. 이해가 근데 그 사람들은 탭이 안 쓰요? 탭이도 쓰지. 예. 그럼 지금 고추 저기 하면은 저 NK를 해가지고 NK 그러니까요. 지금은 요소가 제일 보약입니다. 아 그래요? 주렁주렁 열었을 때. 아 그래요? 예, 구멍을 뚫어가 비료를 주면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게 비료 피해가 잎이 쪼글쪼글하는 경우 많이 생겨요. 비료 잎이 오글. 요소를 해요? 요소를 하는구나. 흙골에 하는 건 괜찮아요. 흙골에 하는 건 빨리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뭐 숟가락을 뭐 구멍을 파라는 거 뭐 뚫어 여는 거 나왔죠. 아 그때는 이제 한 20일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것도 힘들잖아요. 어? 미리 전화하면 되는데. 한 게 20일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주는 거. 사이에 뚫어가지고. 사이 뚫어가지고. 예,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귀찮하고 힘들어. 심을 때 뭐가 힘들어? 심을 때 일찍이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이어놓고 나면 그 뒤에는 주렁주렁 달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럼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그냥 해요? 뭐 갈아놔야 되니까 헛치고. 그래야지. 예, 그래, 갈아놔야 돼. 예, 그래 해가지고 기준값을 잡아서 농사를 지으면 제일 좋다. 그리고 이게 그 비료가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겨울에는 2.4고 여름에는 1.5라는 게 하우스 고추에 겨울에는 2.5를 맞춰 2.4를 맞춰요. 근데 하우스에 여름 재배되는 건 1.5를 맞춰버려요. 그래 차창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지 작물인데 여름에 고온기이기 때문에 이 시값을 1.5로 잡아놓는다. 그 1.5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오냐? 비료 한 포를 100평에다 흩었을 때는 이 시가 0.8이 나옵니다. 그 하우스에 우리가 국한된 데 비료를 넣으면 흙골이 반이거든요. 그러면 20kg가 아니고 10kg면 0.8이 나온다. 이 시가. 아니 근데 알비료를 안 얹히고 연면식으로 해버리네. 조금 부족합니다. 되게 부지런해도 부족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잎에서 두께 잎이 영양을 먹고 두꺼운 거는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만 뿌리가 무기물만 녹이 먹는 게 아니고 몸속에서 내려간 유기산이 뿌리에서 땅에 발산돼 가지고 각종 미네랄을 녹이 먹습니다. 비료도 그때 녹이 먹는 거예요.
양이온, 음이온 결합해서 비료가 결정체가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있고 그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되어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걸 갖다가 녹여 먹여버려요. 물총처럼 유기산을 쫙 쌓아가지고 녹여서 흡수합니다. 그런 우리가 작기,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비료를 얼마나 쓸 거냐. 얘기 듣어보게라. 비료를 얼마를 쓸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비료는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비료 많이 뿌리러 간다고 절대 안 하죠. 그거 했다가는 자빠져지니까. 자빠지고 나면 도복되고 나면 우리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추 하나를 본다면 지하부에서 들어간 이시가 1.5 이하를 잡아야 된다. 최고 여름엔 1.8 이상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시 측정했을 때. 근데 이시 측정했을 때 1.8은 요소가 들어갔건 복합이 들어갔건 잎이 느끼는 건 똑같아요. 가까이 있는 거 먹어버리니까. 뿌리는 요소 따로 먹고 가리 따로 먹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있는 걸 녹이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비료가 많으면 잎이 오그러지고 잎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수치를 정해놓은 게 1.5 근사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0.2 내지 0.3은 오버해도 괜찮은데 그게 마지막 노선이라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설명하시면 수치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회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그래서 1.5가 얼마인지 2.0이 얼마인지 진짜 그걸 우리가 일반으로 줬을 때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공부를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미래는 이제는 공부 안 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상에 제가 다 밝혀놨는데 비료 한 포는 기준값이 0.8로 잡으면 됩니다. 0.8. 그럼 우리가 고추밭에 한 포를 흩쳤을 때는 0.8의 이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빨리 들어가면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를 안 줘요. 근데 1.5에다가 한 포를 흩쳐버리면 바로 두둑이 흩쳐버리면 장애가 일어나는데 흙골에 준한 거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심어서 주렁주렁 달릴 때까지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감자는 저온성 작물이 되어서 줄기도 굵고 초기에 많이 먹는데 고추는 초기에 많이 잘 못 먹어요. 좀 더디 먹어요. 그 대신 이게 뿌리가 뻗치면 또 잘 먹어요. 얘도. 그래서 컸을 때. 예, 어릴 때는 적게 먹어요. 고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비료 한 포는 이시값이 0.8이다. 얼마를 쓸 수 있냐겠죠. 이 여름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여유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0.8의 요소를 맞추면 장애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퇴비가 쓰면 인산이 있습니다. 퇴비 속에 가리 성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 속에 단 질소분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의 비료가 다음에 녹아나와서 인산이 나오고 질소가 나오고 가리가 나옵니다. 조금 늦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토양에 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살용하자 이렇게 된 차원에서 요소 시용하는 걸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고추가 엄청 나오죠. 그리고 고추가 이제 컸을 때 웃자라는 거는 왜 웃자라느냐? 햇볕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웃자라요. 맞아. 그게 이제 질소가 많아도 햇빛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뿌리에 수분이 많아도 또 자라고 얘는 일단 자라야 넘보다 키가 크게 햇빛을 본다. 요거는 자기 본성입니다. 생존 본능이고요. 네. 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끄급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건데 고추 모종은 조금 그 노화 시기가 심으면 따닥따닥 나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설탕 10일 하면 키가 아주 작아져요. 얼마까지 쓸 거냐? 물 한 말에 60이 안정권이고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120g 정도 쓰면 좀 많이 줄여요. 물 한 말에 40g이 물 500에 1kg입니다. 물 500에 1.5kg가 적당한 사이즈 키가 나와요. 근데 장마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볕이 부족하죠. 물 500에다가 3kg 이어야 되고 물 한 마리는 120g 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올 거니까. 햇볕을 많이 보여주나야 안 웃자라겠죠. 그럼 햇볕을 많이 보여주나야 고래물이 차도 안 죽어요. 고추밭에 고래물이 차서 죽는 원인은 뿌리가 산소 부족해서 죽지 뿌리가 썩어서 죽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우스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황금을 놓고 다 멀쩡하게 살이 냅니다. 시든다는 거는 이파리 물을 뿌리면 안 죽어요. 뿌리도 안 죽고 시들면 누가 죽나 뿌리가 죽어버려요.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게 아니고 잎이 시들어서 죽는데 뿌리에 물이 담겨있어서 물을 못 먹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동작용을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물이 차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비 오기 전에 우리는 연면 시비하면서 영양을 주면서 설탕을 좀 더 이어같이 우리가 60g 쓰면 120g 곱으로 이어서 살포하네. 그러면 좋습니다. 설탕을 쓰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지 탄저병이 뚫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탕을 많이 쓰라 그러니까 설탕만 쓰면 만병통치 아닙니다. 설탕이. 아, 웃자는데 방귀란다. 네. 그거는 탄수화물이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흰가루병은 잘 잡아요. 오이의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는 물 한 마리에 60g이면 잘 안 생기도록 농사 짓는 거예요. 120g부터는 흰가루병 잘 죽어요. 물 한 마리에 300g 여고 오이밭에 살포하고 나면 한 이틀 가면 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안 생겨요. 설탕물을 쓰면 벌레들이 많이 안 달라들어요? 따뜻한 게? 벌레는 식물이 잘 자라서 식물향을 받고 냄새가 나요. 식물향. 번식도 식물향. 걔네들은 설탕을 먹고 소화기관이 없어요. 소화기관. 나방들이 알을 까서 벌레 생기는 거는 순에서 자기 그 향이 많이 나는데 이 향은 벌레를 못 오게 한 교란 냄새거든요. 그런데 요 놈들이 진화를 할 때는 자기 몸을 바꾼 거예요. 저걸 먹어도 살도록 바꿨어요. 나방이 알 까면 그 애벌레들은. 그러니까 나방이 아주 그 후각이 좋아요. 고추의 순의 냄새가 나면 날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약들은 살포하고 나면 냄새가 잘 안 나요. 며칠 안 가면서 농약 냄새가 안 나서 날아와요. 그래서 일부 그런 걸 교란시킬 때는 그 우리 농장 가에다가 물 한 마리에 통닭집에 그 폐식용유 물 한 마리에 2 내지 3리터 퐁퐁 한 100에서 200cc 넣고 저어가지고 가만 뺑도로 쳐버리면 뭐 풀약을 넣었으면 풀도 죽고 그 냄새가 나서 기피제 효과가 되고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진딧물 같은 거 날아오다가 그 달라붙어 죽고. 네. 그래서 그런 방법. 고추밭에 우리 회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폐식용유 100cc와 퐁퐁 100cc. 고추밭에 쓰면 이게 한 달에 2번만 뿌려도 탄저병, 응애 모든 종이 없다 그래. 농약도 아닌 것이 농약보다 효과가 좋다. 그 기름 냄새가 나니까 나방들이 아예 오질 않네. 깊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옆집에는 탄저병 약을 쳐도 떨어졌는데 요렇게 한 달에 2번 치니까 한 놈도 안 떨리네. 그래 식용유고 퐁퐁이요? 그렇죠. 그냥 고추에다 해요? 아니 유튜브에 조금만 해보가 있어. 한 7통 이제 한 마리에 100cc 였으면 하고 반 마리에 50 넣고 한 2서너 나무 치보고 안 죽으면 그래 활용하 있어. 예, 그게 저 강원도에서 오늘 오다가 들으니까 하도 하우스에 그 진딧물을 안 죽는다 그래서 한 몇 포기 시험해보고 오늘 물 400에다가 퐁퐁 2리터 식용유 2리터 한 3일 전에 살포했더만 진딧물이 깨끗이 다 죽고 없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안 해본 거는 조금만 시험해보고 하면 됩니다. 뭐 우리 25말 다 칠 것 같으면 그 조금만 25분의 1 해가 다 가지고 농약 칠 때 설탕을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설탕은 보약입니다.
섞어도 상관이 없냐.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제로 써야 될 약이 있어요. 아까 뭐 퐁퐁이나 시흥이 이런 같은 경우는 단제로 써야 될 거는 그런 데는 혼합하지 말고 일반 약제는 설탕 혼합해도 괜찮습니다. 설탕이라는 거는 나락론에 쓰면 안 자빠집니다. 단단해가지고 영양하고 쓰면 그런 이제 고추를 할 때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뭐 농약을 사서나 뭐 퐁퐁을 하고 기름을 사서나 우리는 돈을 주고 떼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예. 기름이나 퐁퐁 사면 훨씬 가격이 적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이거는 회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된다. 조그만하게 그렇게 물 한 마리에 100cc 였고 한 대나무 치보고 며칠 있다가 안 죽으면 또 한 열 있다가 다시 한번 치보고 그래도 시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정도면 됐다. 내가 치는 실력을 해도 안 죽는다. 그럴 때는 활용하시라는 거. 일단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다섯 나무 여섯 나무 더 해보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지. 그거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장비력에 따라서 사용하는 패턴에 조금 차이가 나니까 한번 해보시라. 동미듬을 해라 얘기하지. 아니 락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락스는 직접 균을 잡는 균인데 우리가 락스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름 맞고 잘 잡는 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고 기름에 살아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원기름에 호흡을 못 해 죽기도 하고 뭐 기공이 막히게 죽기도 하고 또 기름 냄새는 깊이게 해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죽습니다. 옛날에 농약 안 쓸 때는 우리 돈에 멸구 잡을 때 전부 다 경이 뿌리고 대나무로 막 흔들고 석이도 뿌리고. 경이도 뿌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고압 분무기 나와 있고 7통 분무기도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기에 좋겠죠. 나도 10초도 써보기도 했는데 이제 설탕을 쓸 때는 다른 걸 안 쓰고 설탕을 쓸 때는 이제 백설탕과 흑설탕 두 개 차이인데 백설탕이 쌉니다. 흑설탕이 비싸요. 그런데 여기 흑설탕이 캐러멜 색소로 해서 약간 탄내가 나요. 그럼 탄내가 나면 나방이 기피해요. 그건 더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수원이 아닌데 농약을 자주 치는 데는 뭐 백설탕을 쓰는 게 낫겠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우리가 뭐 작게 하는 데는 이런 기피제도 되고 설탕 효과도 내는 거. 억제를 시켜야 되니까 억제제를 시켜도. 설탕을 쓰면 그런 것도 있고 목축에 아주 소량으로 이어서 불내가 나게끔 화근내가 나게. 그래도 벌레들은 그 냄새에 민감해서 나방이 알깔안합니다. 뭐 고추밭 때는 노란 설탕이 훨씬 낫다고. 노란 설탕이 이제 좋다는 말도 되고 노란 설탕 안 넣을 때는 이제 목축에 조금 열하는 거. 타지 말고 그냥 호랑이 좀 뿌려주면 어떨까요? 안 되죠. 안 돼요? 호랑이에 이제 뿌리면 흙에 침투하면 냄새가 좀 적게 나잖아요. 그래서 뿌려야 돼. 잎에 이제 살포해. 농약할 때 섞어놓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은 정보가 빨리 흘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정보에서 밀려요. 정보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고추 생산하는 게 고추가 한 물 달리고 나면 안 달리죠. 그렇죠. 그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보약이 작아서 그렇다. 비료가 제일 보약인데. 그러면 그 질소질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준 비료를 먹는 양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비를 요소 하나에 단 한 번 한 개 열라 그런 거는 요소 한 포는 질소분이 46%예요. 우리가 복합비를 써보면 17다시 같은 거 두 포 연다고 해서 32%밖에 34%밖에 안 나요. 두 포를 여도. 21다시면 42%잖아요. 그 두 개를 여도 요소 한 포도 못해요. 예. 근데 그거 두 개요 그럼 이시가 팍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다른 걸 못 써요. 필요 없는 인산이 꽉 들어있죠. 인산이 다량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불필요한 거를 돈을 주고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이 있는 거는 토양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우리 퇴비를 주면 퇴비 속에서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인산, 그 다음에 가리. 가리가 왜 있냐? 동물들이 조금 짭짤하게 묻으니까 그 소금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는 아주 낮아요. 우리가 축분에서는 그게 소 같은 경우에 질소분을 소화로 썩기 많이 없어요. 그 돼지똥이나 닭똥에는 이제 좀 우리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소똥을 썼을 때는 요소를 더 많이 써야 된다. 뭐 많이 쓰라 한 건 아니고 한 폼은 됐지 뭘 또. 한 폼은 정말 보약입니다. 그 정도 하면 100평이 한 폼. 예, 평당 200g의 비료량이라는 거죠. 100평을 한 사람이면 그 200g을 쓰고 거기에다가 단 한 번에 다시 200g 써라. 이건 뭐 비료 조금 쓰는 거예요. 아주 소금을 뿌리라고 하면 안 뿌리거든. 아주 소량으로 쓰는 비료를 아주 소량으로. 근데 이제 고추는 이렇게 하고 다달이 첫 달만 처음에 고추리 많이 열었을 때 그때만 이제 많이 달렸을 때 그럼 안에 다 묻다는 거예요. 얼쭉.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달려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비료를 얼마를 써야 될 거냐. 그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 첫 비료 이제 추비할 때는 많이 달렸을 때, 얼주가 묵거나 칼 때, 그래도 꽃은 달리고 있어요. 안 달려요, 아직까지. 요소 주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흙골에다가 처음처럼 요소 하나, 단 한 번에 하나. 그 다음 달에 줄 때는 NK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이제 요즘은 고래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고래에다가 우리가 NK를 고추다 뿌리거든요. 또 그렇지. 고랑에다가 고추가 제초 달리면. 매트를 고추 달면 NK를 뿌리거든요. 고랑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불무기다 달고 질질질 하고 가버리거든. 막 뿌리고 가거든. 그러면 좀 틀려지기는. 근데 그렇게 뿌릴 게 아니라 물로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뿌리려면 아니야, 고랑에다 막 뿌려. 멀칭이 돼 멀칭이 있으게 다 고랑 써가지고 고랑에다 막 바람 펴라. 고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이 100평에다가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두 포 뿌리 넣으면 조금 뛰가다가 브레이크만 잡으면 다 자빠져요. 비료가 꽉 깔려 있습니다. 그러죠. 아주 그냥 쎄한 이죠. 그냥 한 평에 그 정도 뿌려놓아. 풀도 안 나고 400g을 뿌렸으니까 평당 400g의 비료 들어갔으니까 조금 돼요. 뭐 마늘에 비하면 그 한 몇 분은 되는 거 아닌데 마늘은 뭐 평당 6포, 8포가 여니까 평당 100평에 그래 여는데 2포 여가는 많은 건 아니에요. 비료 기준치만 알면 우리가 편하게 쓸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데이터 없이 맨날 우리한테 겁을 준 거예요. 겁을 줄 때. 농가에서 이제 더 빠르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말을 못해요. 정종희 회장님이 자네가 해봤어? 이제는 누구도 못 덤벼요. 왜 못 덤비냐? 네가 해봤어 하면 답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빨려가요. 그리고 친환경 농법에서는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농약하고 무농약은 비료를 써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잔량에 비례하는 건지 주고 먹는 양을 늘려버리면 없어요. 잔량이. 황금알 농부에서는 뿌리의 비료가 마늘 같은 경우에 연면 시비하고 쿨로 돌리고 연면 시비하고 쿨로 돌려버리면 일주일에 0.4가 없어져요. 일반 재배 농가들 비료 뿌려놓고 1.8이다 말이야. 또 다음 주에 가도 1.8이에요. 비료를 못 먹어요. 왜? 잎 두께가 얇아서 비료를 못 먹어요. 그런데 황금알 농법에서는 잎 두께를 두텁게 해서 뿌리의 비료를 아주 빠른 속도로 먹고 소화시키게 만들어요. 그게 골드 그린 설탕 요놈들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설탕 물 100리터에 양이 얼마나 내요? 설탕을?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60리터 한 통에 60에서 120g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상 써도 아무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말에 500g을 연다고 해서 고추가 죽느냐면 죽지 않아요. 화학 농약이다. 직장에서 세 번째 괜찮아요. 예. 지금 그 사과밭에 사과, 복숭, 단감,
배 포도에다가 써버리니까 우리나라 설탕이 좀 딸려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써버리겠네. 매실 액기스 담으려고 설탕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황금알 농부에서 왕창 설탕을 써버리고 나니까 설탕이 재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말씀이 올랐어요. 근데 설탕에서 좀 멀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 집에 그 설탕 한 100포씩 50포씩 썼다고 해서 그게 모자라갖고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쓴 집에 한 80포 썼고 좀 쓴 집에 한 50포씩 60포씩 쓴 사람 많아요. 설탕은. 설탕값 올라왔다. 근데 다른 자재보다 싸니까 효과는 좋고. 아이고 동해부터 설탕 좀 많이 떼어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추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배워서 하면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라 1번 쓰면서 설탕을 혼용해서 쓰면 됩니다. 이 영양제는 며칠 만에 먹느냐면 7일 만에 먹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30분 먹어도 앞에 걸 다 활용력 없어요.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사용할 때는 더 자주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종하고 나서는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때 쿨러 돌려갖고 낮에 물 몇 번 뿌려주고 저녁에 여행치고 일주일만 그렇게 매일 하면 아주 뿌리빨이 빨리 내리는데 우리가 지금 뭐 책이나 어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심어놓고 물을 안 줘야 뿌리가 깊게 뻗는다. 망할 짓이에요. 잎에 물을 뿌리고 영양을 줘서 빨리 잎을 두텁게 만들어 뿌리 쭉 뻗쳐야 돼. 그래야만이 모종이 편차가 없이 똑같이 커요. 이제 그때 입에다 물을 줘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 밑에다 물을 주잖아요. 입에는 안 뿌려요. 그거 다 뻥이에요. 뻥이에요? 예. 잎에서 내려가야 뿌리가 뻗칠 건데 밑에 있는 물은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 그때는 이제 아직 뿌리가 박대를 못했기 때문에 못 먹죠. 박든 안 박든 물을 줘도 못 먹어요. 맹물이잖아요. 먹어도 의미가 없고 뿌리가 분해할 능력도 없고. 아 그게 고추를 심어놓고 목에다가 그렇죠.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안개 분사되는 호수도 나와 있어요. 미스터 호수 같은 거. 그 천장에다 몇 가닥 달아가 털면 이 안개처럼 품어지는 호수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와 있는데 쿨러를 돌릴 때 고추 심는 전부 다 밑에다 물 주고 그러지. 밭에다 심을 때도 전부 다 밑에다 위에다 주면 위에다 뿌린 사람은 거의 없잖아. 잘한다고. 황금알 농부 회원들 다 이걸 배워가 익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추 심어갖고 물 한 번도 안 줘요. 다른 거 배워야죠. 예, 그래서 고추는 이래 했을 때 마지막 수확을 40일에서 45일 전에 그때부터는 설탕 농도도 조금 늘리고 가리 농도를 늘려요. 그래서 달리 있는 것 자체는 잎을 노랗게 만들어 다 익혀버려요. 달리 있는 전체를. 그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염화가리를 사용하는데 물 한 마리에 80g, 120g. 염화가리를 그렇죠. 잘 뜯어. 예. 복숭아 하려면. 그게 200g까지 이어서 잎을 노랗게 만들어가 단풍을 들라피면 고추 자체도 내나 같이 익어버려요. 그 고추를 싹 익히는 방법이 거기에다가 염화가리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염화가리는 가을에 온도가 낮으면 물 한 마리에 300g까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300g은 물 500에 7.5kg가 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고추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빨리 한 200g 정도까지 사용해서 물 한 마리에 200g 정도까지 설탕 120에 염화가리 200, 골드 칼라 60 이렇게 혼용해서 써서 열매 달리는 걸 다 익혀버려야 돼요. 유튜브 영상에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논에 심어놓은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웃자랄 때 우리가 억제를 시켜서 자빠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엔 자빠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안 그러던가요? 비료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위지상부에서 멈춘 거지 토양에 있는 비료는 그대로예요. 동일한 양이죠. 그러면 결국 자빠르져요. 황금알 농부에 어떻게 하느냐? 설탕을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그거는. 연면십이 영양 들어가고 웃자라인데 영양이 들어가요.
그럼 설탕 농도를 조금 늘려요. 3kg 들을 거 4kg나 5kg 늘리면 돼요. 아, 설탕이 만물. 그래서 통치약이네. 요 놈을 소화를 시켜서 햇볕 양을 늘려버린 거죠. 햇볕 양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먹고 소화시키니까 이삭이 더 길어지고 단단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규산이나 어떤 걸 뭐 억제로 쓰고 멈추기 시키면 멈춘 게 없어요. 결국은 자빠지는 게 똑같아요. 토양에 우리가 준 비료 농도가 높은 건 없애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먹고 자빠지든지 먹고 소화를 시켜갖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삭이 나오든 이삭이 단단하게 되든지 이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의 방법 중에서는 황금알농법에서 골드 칼라, 벼에는 골드 칼라만 쓰라 그럽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골드 그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분가식물이기 때문에 골드 칼라에 다량의 칼슘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물 500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가 기본입니다. 이삭그름 할 때 살포해주면 골드 칼라 속에는 설탕을 넣어서 제조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써야 됩니까?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 그 다음에 농약을 같이 혼용해도 되니까 이삭그름 할 때 살포하고 나면 그걸 먹고 배가 더 탄탄해지고 이삭이 길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배었을 때 피기 전에 다시 이렇게 한번 해주고 피고 난 다음에 한 번에서 2번 해주면 20%가 증수합니다. 그리고 쌀이 덩이 터집니다. 그리고 미질이 엄청 좋아가지고 거의 특등으로 다 나와요. 근데 그리고 그 성장이 어느 시기에 해야 합니까? 이삭그름 한시기에 있죠. 이삭그름 그러면 모 심고 한 50일 만에? 예. 지역마다 강원도부터 다 다르더라고. 강원도는 지금 이삭그름 벌써 끝났고, 예. 그 이삭그름 할 시점에 이삭그름 할 적에 한 번, 출수 전에 한 번, 출수 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쌀이 완전 차별화된 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요 쌀을 수매해서 서울 최고 부자 동네까지 가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 품종마다 밥맛이 다른데 요거 있다고 해서 밥맛이 다 똑같을지가 아니라 그 특성에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밥을 해서 내일 아침에 갔습니다. 보리쌀은 그렇게 하면 보리송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밤송이처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에 농약을 비도 귀찮아갖고 드론도 오고 온디 이걸 뭐 3번 4번씩 농가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론을 지금 과거에 드론이 작은 건데 지금은 드론이 한 40리터까지 40kg까지 짊어지는 게 나와요. 드론이 필요도 해요. 예, 그러니까 10리터 짊어지는 거하고 한 40리터 짊어지는 그런 것들은 덩치 조금 큰 아들은 요걸 살포해가지고 고구마 밭에도 10만 평, 20만 평에 사용합니다. 다 가르쳐줘요. 어떤 작물이든지 고구마를 제가 한 100만 평까지는 제가 컨설팅 해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일 작물로서 최고 많이 한 농장이 고성능 광역 살포기로 해보자고. 예, 그것도 됩니다. 그건 5배. 우리가 60이잖아요. 60에 60이잖아요. 그거 5배. 5, 6, 30. 300. 그 18리터죠. 18리가. 18벨리. 거기에 300을 쓰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기로는 해보니까 물로 쓰는 게 광역 살포기 쏘는 게 제일 좋더라. 이 촛대로 쓰는 거하고 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 피부 흡수도 늘어나고 제일 장애 없는 안정적이더라. 그래서 지역 특화 작물을 만드는 데는 황금알 맛한 게 따라오는 게 없어요. 작물이.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이사님들의 어지력만 있으시다면 우리 지역도 최상품을 만드는 그룹을 형성해서 조합장님 팔아달라면 다 팔아주겠죠. 정말 손에 들린 게 명품이 없어서 못 팔러가지 명품만 들고 있으면 조합장님 당연히 팔아주겠죠.
근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조합에 직원들 변화를 하는 건 늦어요. 언제 변화를 합니까? 우리 몫이거든요. 농업 경영 이사님들 몫이지. 그거를 조합장님은 자리를 펴줄 뿐이지 그 실질적인 실체 인물들은 우리 농협의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진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뭐 그럴까 하면 이미 남들은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대가 빨라요. 과거의 시대보다. 쌀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쌀 벼 재배에 웃자랐다고 해서 그놈을 어떤 물질로 가서 정지를 시키면 토양의 비료는 그렇게 잔재합니다. 그대로 잔재합니다. 적게 먹으니까. 앞에 자판이나 뒤에 자판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비료기가 있는 한은 어차피 자빠지게 돼 있어. 그런데 설탕이라는 놈과 영양으로서 지상부에서 뿌리에 비료가 많은데 지상부에 연면시배가 골드 칼라 영양 더 먹입니다. 설탕하고 두 놈이 가서 빨리 먹고 소화시켜 더 품질을 좋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마늘 같은 건 키를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이 왜 키가 잘 주냐면 요 놈이 폭에 잎이 오래돼 있어요.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설탕 연면시배가 쌓여요. 그 키가 더 작아져요. 마늘 키를 상당히 줄여버렸어요. 줄여버리고. 아니 근데 거의 입에가 이렇게 묻어갖고 고여 있으면 뭐 입이 상하거나 그런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걸 갖다가 뭐 여러 천만 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오늘의 이렇게 제가 조합장인 이렇게 이사님하고 이렇게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다음에는 우리 경영진 이사님 측에서 어떤 품목을 정해서 우리 조합과 상의해 가지고 저를 초청. 뭐 그냥 오라 그러면 옵니다. 정목반에서 불러요. 예, 그렇게 해서 조합에서는 자리만 펴주면 결국엔 상품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다 제시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 걸 우리가 품목 육성을 해서 각 지역마다 유통을 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면 상향 평균화 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하향 평균화 해버려요. 하향 평균화 하다 보니까 상향 위에 있는 분들이 내 mon을 갖다 주면 내 돈을 갖다 알로 갖다 붙여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춘천에도 올해 감자에 비료를 많이 쓰게 하고 연면시비 하고 그래서 5월달 5월 6월달 가서 감자의 일반 농가와 황금알롱포 농가의 감자를 당브릭스를 측정해서 4.7 일반 농가, 황금알롱법은 여러 폭이 다 돼도 5.0이 나와요. 그걸 깎아가지고 시식을 다 하고 거기 조합장님이 면담을 제가 1시간 정도 했어요. 상향 평균을 하자. 그러면 쌀을 생산했으면 쌀을 품질 평가를 해가지고 상향 평균화 배점을 매겨서 상향 평균화가 판매해야 전체가 살아가지 하향 평균화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부 올해 못된 사람 다음에 하도록 내년에 잘해라고 뭐 격려를 하더라도 일반 윗선에서 제일 최상을 들고 시장에 나가야 된다. 앞으로는 상향 평균화. 그리고 고추를 하든지 황금알롱법을 접해보면 우리가 저희 액비를 설탕하고 살포해서 뿌리고 그 다음날 상치밭에 물을 아침에 안 뿌려주고 저녁에 안 뿌려주고 그 다음날 상치를 뜯어서 쌈 싸 먹어보면 완전히 맛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이렇게 바꿔줘요. 옥수수를 하면 옥수수를 바꿔주고 고추를 하면 고추를 바꿔주고 벼를 하면 벼를 바꿔주고 제일 소비 요구도가 높은 게 기초 식량 쌀이 요구도가 제일 높아요. 쌀을 해보니까 쌀 소비가 제일 많이 홍보되더라. 이쪽에 사 먹어본 사람이 옆집에 금방 전화해가지고 야야 그 쌀 제일 맛있더라 그거 사 먹어 이렇게 바로 쌀이 전파력이 제일 빠르더라. 쌀이 전파력이 빠를 수밖에 없죠. 면적이 제일로 많으니까 약도 제일로 많이 팔고. 네, 쌀이
쌀이 그 제일 강한데 저희가 그 이렇게 이제 쌀 그 정미소도 하고 쌀을 가공하는 농가에다가 후계자 아는 형님을 기술을 가르치셨더만은 가을 되니까 쌀이 그냥 쑥 다 빨리 뽑고 쌀이 부족해요. 한꺼번에 놓고 가르치고 나니까 소비가 아주 빠르다는 거죠. 확산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오디라든지 복분자, 이런 과수 작물은 이 쬐끄만해 가지고 복분자는 이제 이 자르고 새순이 올라 크죠. 크면 저게 여름에 이게 크다고 자꾸 순치기를 하면 겨울에 잘 얼어죽어요. 그럼 걸으면 뭐라 해요? 이시값을 좀 낮춰야 돼요. 이게 자라가지고 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자꾸 안 크도록. 그러면 얘가 크면 우리가 우리 키를 못 맞추니까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새순이 터져. 계절이 역행하는 거예요. 복분자는 자르지 않고 땅에 예. 그 종자 묘목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냥 두거든요. 예. 그래 하면 측정을 해서 비료값을 우리가 매년 하던 농가들을 띄어서 데이터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집에서 안 죽고 잘 키우더라. 그 집에 가서 요 기계로 측정을 한과 동시에 그 집에 흙을 떠가지고 5cm 흙을 걷어내고 그 흙을 떠가 기술센터 가져와야 돼. 그러면 요 데이터치와 그 흙을 분석해서 농가를 평균하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측정을 해서 요 측정기는 깊이 여기 앞에 촉에서 5cm, 10cm, 15cm, 25cm 이렇게 5cm별로 딱딱 찍어보고 측정을 하면 스위치 켜고 측정 누르면 5초 만에 답이 나와요. 5초 만에 데이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끝에 센서에다가 손을 잡고 이렇게 누르면 측정이 바로 수치가 나와요. 바뀌어버릴 거예요. 이게. 제리에가 99% 나오죠. 수분 측정까지 다. 그렇죠. 수분하고 비료 전기전도에 전기전도에 1.17이 나오고 수분은 99.9%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건 온도. 토양 온도요? 그렇죠. 제가 이 잡았을 때 여기 느끼는 센서봉이 느끼는 온도가 23도 7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쇠가 지금 온도를 잡고 있겠죠. 여기 실내에. 그래서 그런 거고 요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수분. 고추밭에 물줄 시기를 알 수 있겠죠. 수분, 비료 얼마나 공급해라. 이게 다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를 하는데 이 복분자의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맨농가 돌아다니면서 저 집에 농사 잘 짓고 저 집에 순이 키워도 겨울에 안 얼어 죽고 이런 데이터 나오는 집에 가서 측정을 하고 그 집에 흙을 조금 얻어오면 돼요. 5cm 걷어보고 몇 군데 얻어와서 그걸 기술센터 의뢰해버려요. 의뢰하고 우리 집의 것도 측정하고 우리 집의 흙도 의뢰해버리고 그러면 두 집을 비교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저 집이 잘 짓도록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놈을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겨울에 물 500에 폐식용 한 통에 퐁퐁 2 내지 한 3리터 엮고 살포를 12월달 해서 유막을 기름으로 코팅을 시키라. 그러면 몸에서 탈수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겨울에 냉이도 봐보겠네요. 그걸 잡고자 얘기한 게 단풍을 들이면 몸속에서 탄수화물 농도가 늘어나고 얼어서 잎이 떨어지고 감사비로 줘서 잎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먹고 있던 비분으로서 뿌리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잎이 얼어서 떨어지고 나면 한 20일 동안 계속 또 일을 해요. 가져와요. 몸속에 비분이 차버려요. 단풍을 들여버리면 뿌리가 정지력가 멈춰요. 감사비료가 독약이에요. 감사비료는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감사비를 주더라도 단풍은 들여야 되고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꽉 차야 되지 설탕이 꽉 차야 되지 여름처럼 해가 약간 푸르틱한 게 많이 얼어지고
단풍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 유막 코팅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이요 엄청 추워가지고 작년에 감나무 뭐 모든 것이 복숭아나무 뭐 백일홍나무 뭐 다 죽어버렸어요. 대나무까지 죽었거든요. 네, 우리 작년 10월 달에 전라도 무안에 단감 장목반에 교육을 시켜줬어요. 태추 단감이 그 일대 다 얼어 죽었는데 그 장목반 회원들은 한 폭이 다 얼어 죽어요. 태추 단감 따고 단풍 들이고 겨울 유막 코팅 탁 해도 안 얼어 죽어요. 우리 감사님이 올해 복숭아를 한 2,000평 이상 심었어요. 예. 컨설팅을 좀 잘 해서. 복숭아 이 시량을 어릴 때는 한 1.0 정도 맞춰주고 이 시량은 이 시량 그리고 연면시비에서 빨리 키워서 가을에 단풍을 드려야 된다. 그 연면시비 계속해지 설탕, 염화가리, 골드그린, 골드칼라 써서 햇수를 써서 잎을 빨리 키워야 돼요. 성장을 시키고 10월 달 들어서는 단풍을 들어버려요. 단풍을 덜해서 잎이 떨어지면 세근이 멈췄고 단풍이 안 들어오고 얼어서 떨어지면 잎만 떨어진 거지 지금 영양소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영양소는 잎이 있든지 없든지 몰라요. 내려가면 뿌리는 또 일어나고 올라와요. 그러면 한 20일 동안 몸속에 비로가 축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동해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12월 달에 좀 전에 이야기한 식용유 한 말통에 퐁퐁 이내지 한 3리터였고 퐁퐁하고 기름하고 500에 탔을 때 완전히 탔을 때 기름이 둥둥 안 떠야 되고 그리고 뜨는 게 있으면 좀 건져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름이 탔을 때 그 기름 탄 게 우유처럼 뽀여야 되고 손을 담갔을 때 끄집어내서 기름이 안 묻어야 돼요. 우유처럼 완전히 그 해석이 돼서 손에 기름이 안 묻어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기름은 양을 더 높이 써도 되는데 기름이 손을 담갔을 때 기름이 안 묻어 나와야 돼요. 콩콩하고 왜 혼합하니까 하나? 네, 그렇게 하면 기름하고 물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그걸 살포하고 나면 기름은 날아가 버리고 물은 날아가 버리고 기름만 적당한 양을 붙어 있겠죠. 그게 이제 봄 되면 산화가 돼서 영양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겨울에 나무에 있는 기생하는 깍지벌레, 응애, 뭐 이런 종들이 유황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복숭아 같은 거. 그거는 이미 유황을 쓰는 거는 봄에 쓰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 쓰는 거고 요거는 가을에 살아있을 때 써서 봄에 살아있게 만드는 거고 얼어 죽고 나면 봄에 유황합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많이 죽었습니다. 나무들이. 그랬는데 이거는 안 죽게 만드는 기법이죠. 복숭아는 유튜브 강의에 황금알롱법 글자를 치고 한 칸 띄워서 복숭아를 치면 강의 내용이 엄청 나올 겁니다. 저 강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그 황금알롱법 그럼 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으려고 해요? 아니죠. 8월 8월 달에 심지요. 무는 이 시를 그 0.7 정도로 맞춰주세요. 0.8. 그것도 설탕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을 때 올라올 때 벌레들이 그 많이 갉아먹고 고온에서 잘 안 나기 때문에 무는 직파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걸 심고 이제 톱밥이나 왕겨를 덮어서 그 지온을 낮춰줘야 된다. 무는 강원도에는 지금 심어요. 지금 심. 예. 그런데 고냉지 심으면 여기 심으면 똑같아요. 제가 창원에서 10년 전에 7월 3일에 무를 2,400평을 심었거든요. 여기가 무를 저렇게 많이 심어요. 네, 괜찮아요. 지금 심어도 돼요. 무는. 8월 달에 심죠. 8월 가을무. 가을무는 처서무렵에 심으니까. 네, 가을무는 누구나 잘하니까. 이거는 설탕을 줘도 되냐 이거지요. 됩니다. 설탕 주면 그 면역이 강해져요. 네. 돈을 벌려면 강원도에 홍천, 강릉 저쪽에 가면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고도 돈을 매출액을 늘리는 게 한여름에 출하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씨앗을 한여름에 심고 우리가 한여름에 씨앗을 안 심죠. 그래죠. 이건 그 돈 벌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랭지가 아니라 안 맞아요. 돈을 벌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차원에서 절박하니까. 보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려는데 북극에서 보호를 3월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터널을 씌워서 했는데 저 전임주 대표가 복분같이 좋은 보호를 본답니다. 아주 질 좋게 나왔다고 대단히 칭찬을 했어요. 그죠, 뭐든지 잘하잖아. 예. 대추 같은 경우도 설탕을 줘도 됩니까? 예. 그 설탕은 우리가 그 엽채리는 다 줘도 되고. 겨울 배추, 가을 배추. 예. 엽채리고 다 됩니다.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배추 뿌리 혹병이 골드 그린 60cc에 설탕 60g 넣고 살포하면 배추 뿌리 혹병이 그대로 멈춰 있고 쇳뿌리가 날아가 그건 문제없이 자랍니다. 강원도 서춘천 농협 그 지역에 40만 평을 뿌리 혹병을 깨졌거든요. 배추 뿌리 혹병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자라는 거기 기생하는 것들을 그냥 열을 두고 살충제나 살균제 쓰고 열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잎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햇뿌리를 치고 나가버려요. 그 작년에 확인하니까 배추 뿌리 혹병 들어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한금원농부 회원들은 양배추든 배추든 배추 뿌리 혹병 드는 지역에 배추 심고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연매시비 하고 뭐 거기다 설탕 혼이 맞으면 영양이 걔를 지나가 버리는데 걱정 안 하죠. 그 배추 뿌리 혹병은 거의 그 제주도까지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기본이 되는 거는 토양의 비료량을 측정 꼭 해야 됩니다.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적어 주라는 게 적정이 아니에요. 뭐 복숭아밭에 가서 제가 비료 주라 그래 0.5로 맞추라 그러지. 어릴 때만 1.0으로 맞추라 그래요. 왜? 커야 되니까. 이 시간 하자면 안 자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1.0을 맞추고 복숭아 좀 커서 성목이 되면 0.5로 맞춰야만이 세균성 구멍병을 하네요. 예. 그것이 측정 기계가 없다 보니까 1.5로 아니, 이제 필요 양으로 맞추는 거. 여기서 투표하면 되잖아요. 조합장님 앞으로. 측정기 우리 농협에 몇 개를 사라고 투표하면 돼요. 필요 양으로 맞추는 거. 창고권에서 살 거예요? 예? 창고권에서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싸게 과수원을 두고 농협물하고 싸게 주셔야 제주시가 못 사서 측정기가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래요. 특징이 얼마나 나올지? 그 80만 원. 골드 칼라 5,000원 15리터 얼마예요? 우리가 그 농협에 들어오는 가격은 85,000원, 농협에서 판매가는 10만 원. 15리터 골드게? 예, 골드 그림은 똑같아요? 예, 가격 같아요. 그래서 오늘 허락해 주시면 제품을 내리드리고 가고 안 그러면 제가 그냥 가야 돼요. 꼴보기 전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현장 도착가를 들어가고 이제 농협마다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농협의 그 최고 오늘 결정을 하신 분들이 뭐라냐면 1년은 우리는 10%를 보조해 준다. 전량을 보조해 준다. 이런 방법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이제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가 그 창의 북부농협은 올해는 우리가 들어가는 가격에 농협에서 15% 보조해가지고 그냥 앵앵 바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밀양농협에도 10% 보조. 농협에서는 파라가 많이 안 남습니다. 15% 인건비가 안 됩니다. 15%는 이윤을 받아. 많이 남게 해줘야지. 예? 사장님이 이제 많이 남게 우리 해주시죠. 사장님 농협을 그 어려운 농사돼 가지고 농협에다 10%씩 왜 반납을 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지금 그 우리 지역에서 제일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보물은 쌀하고 복분자하고 고추 이렇게 저는 봤는데
그 외들도 두릅 여기 같은 경우도 예? 두릅 예. 들 같은 것은 적은 그 우리가 그 이제 봄에 이게 그 이제 뭐가지 필 때 겨울에 동해가 안 일어나게 기름 코팅 그것만 한번 해주면 이제 최상이 아니냐. 그럼 순도 크게 나와요. 그 정도 나무 두릅이니까 그죠? 앙두릅 아니죠? 나무 두릅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겨울에 이제 유막 코팅으로 얼기 전에 한번 하는 걸로 그래 하면 거기에 뭐 다른 깍지벌레나 이런 기생하가 다 죽고 그게 몸뚱이에서 봄 되면 산화가 돼서 영양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는 면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농협 측에서는 아마 쌀을 제일 상품하는 게 좋지 않느냐. 농협 측에서는 그러면 농협이 그 마케팅 전략이 최고 좋을 것 같다. 지역상, 지리상. 일단은 저희 농협에서는요. 예. 코로나 요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은 예. 장목반 그리고 사업을 해서 원하는 장목반들 또 교육이나 교육에서 우리 강사님 한번 더 초대를 해서 예. 전체적으로 하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임원님들이 자기 농사들은 가서 그렇게 좀 실점 하려고 몰라도 불하게 가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 이렇게 선동시켜서 그렇죠. 그런 농법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우리 강사님 한번 초대를 그렇게 예. 그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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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뭐